두 분은 그 부동산 토론회 어떻게 보셨나요? 괜히 봤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너무 표가 날 정도로 좀 짜고 치는 고수비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네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거를 보고 나서 아유 맞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나쁜 놈들이야 마귀야 악귀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좀 저는 안 돼요.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단 말이야, 제 말은. 네. 부동산 보유세나 이런 것들이 양도세는 뭐 그렇다 칠게요. 근데 이제 보유세는 내가 아직 뭔가 실현된 그 수익이 없어요. 미실현 이익이라고 얘기하죠. 아직 집값이 올랐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 부동산을 불로소득이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계속해서 때렸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불로소득인지는 명확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불로소득 아니라고 보거든요. 태극기 오빠도 부대를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생산성 없이 무조건 그 미국, 일본, 그 추종주의 다른 나라 우파는 국내 기준으로 국민들을 위한 우파인데 우리나라는 네네. 4대적 우파예요. 아, 그래요. 미국과 일본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미일의 그 연합 관계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종전 국가가 아니고 정전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반대로 그렇게 치면 민주노총에서 시위하고 북한을 추종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우리의 적국인데 적국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같은 국민이지만 좀 부끄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금액 얘기가 살짝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이제 2억 미만 아파트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돈 없는 우리 그 월급쟁이 사회초년생들은 1억도 없는데 5천도 없는데 무슨 5, 6억짜리 못 보니까 네. 제가 1억, 2억짜리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거 볼 때 저는 그럼 이거를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집값이 올라가려면 사용 가치도 중요한데 투자 가치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투자 가치를 볼 때 저는 이제 재건축이라고 보거든요. 재건축 사업성.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려면 내가 관심 있는 그 동네 신축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세요. 일단 건축비 플러스 부대 비용까지 했을 경우에 한 5억 5천을 생각해야 요즘은 새 집 한 채가 생기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네에서 그 금액대가 아파트가 신축이 돼 있다. 그러면 나머지 재건축의 사업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억 5천인데 아니면 4억 8천인데 내 집값이 1억이에요. 내 집값이 1억. 1억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4억 8천에서 5억 8천이 되는 거고 5억 5천짜리면 6억 5천이 되는 거죠. 내 집값이 1억이라면. 원가가 내 집값도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금액이면 가망성 없는 거죠. 내가 주변에 봤더니 5억 5천, 6억 5천이 아니고 7억 5천이다. 이러면 여기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1억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성장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어떤 기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네. 너무 꿀팁을 줬는데 이거 멤버십 활용하나? 그러면 뭐 어쨌든 안타깝지만 투자자 입장으로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지방이 인구까지 줄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 미분양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그 마진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방이든 경기도든 가격이 안 나오는 곳은 공사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 기준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세제 개편안으로 봐야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마쳤고요. 두 번째 토픽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부동산 대토론회가 약 3시간 동안 열렸는데요. 이 토론회에서 정말 과간이었어요, 과간.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은 그 부동산 토론회 어떻게 보셨나요? 괜히 봤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원래 토론이란 게 그 서로 이제 그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서로 각자의 의견을 좀 주고받으면서 네네네. 이게 좋고 나쁘고에 대한 뭐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이제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현장이어야 되는데 네네네. 약간 자담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담회. 자담회. 네.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수령님께서 좋아하는 그런 현장 아니겠느냐. 약간 이런 얘기들까지. 오늘 방송 계속 굉장히 편파적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뭐 제 의견이니까. 뭐 동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렇죠. 확실히 댓글 방향을 잡으신 것 남겨주시고. 같잖아요. 그래서 네. 냉정하게 토론이 아니고 토의라고 봐요. 네. 저희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좋게 봐요. 그건. 좋게 보여죠. 네. 네. 다행이네요. 교수님들 때문에 저희 채널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성희 팀장님만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철퇴가 지금. 막 갑자기 영상 잘리고 막 채널 없어지고. 네. 그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정부는 뭘 알아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본인이 어떤 그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정말 어이없는 발언들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일단 좀 떠보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제 개편안이 8월 3일에 나왔는데 이 국민들의 의견은 어떤가 한번 볼까 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편향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동산을 안 좋게 봐. 투기로 봐. 그리고 너네들은 좀 철퇴를 맞아야 돼. 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의견 받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제 개편안 땅 때렸는데 야 너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맞은 것 같지 않아? 좀 완화책도 있고 당근과 채찍을 같이 겸한 그런 나는 이런 개편안을 만들어냈어. 이거 하려고 이 토론회를 준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전 작업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국민 세뇌. 우리가 이제 이런 정책을 펴면 일방적으로 펴게 되면 정부가 욕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전위대 같은 분들이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오신 분들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좀 반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꺼내게 함으로써 또 합리화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 정당화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들 요소요소에 다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 잘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펼쳐나간다. 이게 문제점인데 이게 이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예 질문자가 그렇게 다 해요. 네네. 그러면 이번 정책은 우리가 독선적으로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정말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말 생각이 그러하니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내놨다. 이런 안으로 나온 거고 너무 표가 날 정도로 좀 짜고 치는 고수비드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네네. 그 보니까 보유세 강화,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는 주택,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것도 같이 집어넣었어요. 네. 욕만 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그래서 좀 불쌍한 사람들 눈물 닦아주는 것처럼도 해주고, 근데 결국은 종부세 더 올리고, 양도세 한 번만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임대 활성화 시키자. 지방 차별 너무 심하니까 지방 어떻게 하자. 그리고 공급 확대. 똘똘한 한 채, 특히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말자. 그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을 국민들이 말해주는 전문가라든가 거기 뭐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질문했잖아요. 자문자답하는 형태. 그래서 합리성을 이끌어내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이거 아주 위험한 자리거든요. 저는 근데 이 자리가 마냥 나쁘고 불편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보는 게 그 매교의 한 아파트가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그 읍소하던 분이 계셨거든요. 맞아요. 그분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바로 바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연락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출 하게끔 해줘라 했더니 그냥 바로 한마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힘이 되게 막강하다라는 건데 그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동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만들어가지고 뭐 어떤 특정한 부분은 그렇게 순기능으로 작용을 했고 어떤 다른 부분들은 역기능이 될 것 같으니 막아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래서 악어의 눈물을 몇 개 집어넣은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요소요소에 몇 개 집어넣고 대부분은 대통령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본인이 대답하면서 그런 쪽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질문자가 오히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솔직히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맞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거를 보고 나서 아유 맞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나쁜 놈들이야 마귀야 악귀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좀 저는 안 돼요 솔직히. 고가 주택을 갖고 있거나 이런 주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을 이제 악이야, 마귀야 했다고요? 악기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저는 좀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저도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들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토론회가 나오기 전에 부동산을 불로소득이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계속해서 때렸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불로소득인지는 명확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불로소득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본주의에서는요. 예. 비트코인, 금, 은, 뭐 부동산 모든 것 다 투자의 대상이에요.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 얘가 뭐 생산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데 생산성 있는 주식 때문에 따라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투자의 대상이지 여기서 투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달러까지도. 그걸 인정하고 가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불로소득에 대한 대상이 부동산도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거래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걸 살 때 있어서 미리 다 고민해보고 따져보고 하는데 일단 부동산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임장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 임장하러 가는 시간, 그리고 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그 기간, 그리고 또 거기를 찾아가서 한번 살펴보려는 노력에 대한 그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 들어가죠. 그리고 또 그게 쉽게 거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거래하면서도 분명히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거래하면서도 거래세를 납부를 하죠. 그 거래세 또 이제 또 따로 별개로 되는 게 부동산 복비도 내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거기서 거주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거주를 했다가 나가면서 임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또 분명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 또 부동산에 물건 내야 되고, 다시 그걸 또 받아가지고 또 임대 내줘야 되고, 예, 매도해야 되고, 이 상황이 되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안 해본 사람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걸 불로소득이야라고 규정한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그것도 그렇고, 사실 이제 뭐 세금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집중 대상이 됐으니까, 네. 타겟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단 말이야, 제 말은. 네. 부동산 보유세나 이런 것들이, 양도세는 뭐 그렇다 칠게요. 근데 이제 보유세는 내가 아직 뭔가 실현된 그 수익이 없어요. 미실현 이익이라고 얘기하죠. 아직 그 집값이 올랐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네. 집 한 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들.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세금을 막 이렇게 막 때린다는 거는 집값 떨어지면 본인들이 보충해 줄 것도 아니면서. 그렇죠. 그건 좀 문제가 네. 있어 보이긴 하는 거죠. 솔직히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대통령이 외교, 행정 정말 잘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관세도 많이 탕감을 하고 뭐 방산이든 뭐든 우리나라 반도체까지도 확장시키고 이것들이 모여서 주가가 뛴 것도 맞아요. 갑자기 뛴 게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잘해요. 그런 것들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동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주 관련된 걸 지나치게 혁신, 본인은 혁명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쿠데타예요. 이것도. 이 혁명에 가깝게끔 뭔가를 막 잘해야겠다라고 해서 이걸 건드려 버리니까 이거 건들수록 안 좋거든요. 그동안에 가만히 놔둬도 잘 된 이유가 있었으니까 내버려뒀을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해갖고 잘 될 거라면 다 그렇게 바꿨겠죠. 근데 본인이 이걸 건드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인은 상대적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일반 서민들 편에 서서 이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부자는 좀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중도층, 즉 중산층, 일반 중산층 아주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중산층이 돌아서 버리면 이번에 서울시장이 다른 당에서 나왔던 것도 충격이거든요. 네. 아유,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그러면 2년 지나서는 답 나오는 거 아니나요? 네, 그게 조금 걱정되고 그걸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물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까 미실현 이익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부동산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첫 1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만, 결국에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또 논쟁거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증세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일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금 중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가중이 되면서 과중이 되는 상황인 건데, 이 부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냅둬도, 세율을 그대로 놔둬도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공시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그 부담은 자연스럽게 지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이게 과도한가 과도하지 않은가에 대한 그 기준과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해 줄 필요는 있겠지만, 이거 제가 봤을 때 지금 너무 과도하다. 왜냐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부분까지 그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다가 너네들은 고가주택, 초고가주택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해. 지금 당장 초고가주택, 고가주택만 대상이지만 앞으로 저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중고가주택이 돼버리면 이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부분들은 태극기 부대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좌파의 어떤 마음을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 아니, 거고, 태극기 부대를 우파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생산성 없이 무조건 그 미국, 일본 그 추종주의, 다른 나라 우파는 국내 기준으로 국민들을 위한 우파인데 우리나라는 네네. 4대적 우파예요. 아, 그래요. 냉정하게 보세요. 미국을 추종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일본도 추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자기 나라가 중심이면서 그래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제시할 수가 있고요. 저는 미국이 아버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제가 직업군인 출신이니까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과 일본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미일의 그 연합 관계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종전 국가가 아니고 정전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일본하고 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물론 사대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과도한 거는 인정을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치면은 민주노총에서 시위하고 북한을 추종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우리의 적국인데, 적국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같은 국민이지만 좀 부끄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따져본다 그러면 과연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에 자본주의에 입각한 그런 전략들이 아니라 공산주의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좌파 우파를 꺼낸 얘기가요. 우파가 이제 그런 면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좌파라고 굳이 단정을 짓는다면 이게 이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대통령이나 실무자들이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중도로 가야 하는데 그냥 철저하게 그거에 쩌들어 있다 보니 이거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중국도 그러잖아요. 공산당 아니면 안 된다. 사회주의 특징이 뭡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시키고 평등 강조하면서 지들만 잘 사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거기서 출발을 하다 보니 부자들 지금 옥지고 있고 종부세, 뭐 그 보유세 똘똘한 한 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주택 양도세. 가만히 보면 부자들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너희들 두드려 잡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네네. 근데 공산주의 국가가 원래는 잘 살았다가,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북한이 전쟁 이후에는 더 잘 살았어요. 네. 한 10여 년간. 네.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운동 거치면서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게 되면서 고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그 이후에 북한을 역전을 해가지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88올림픽까지 개최하게 됐는데 네네. 이 88올림픽 개최하기 전에 뭐 항공기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얘네들 뭐 에이즈 걸린 뭐 환자들이 많은 국가다 뭐 이런 부분들 소문까지 퍼뜨리면서 그렇게까지 이제 겁박을 줬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공산주의는 왜 패망하게 됐냐? 결국에 동등한 입장에서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서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를 꿈꿨으나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취급을 받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는 내가 굳이 일을 안 해도 이 사람하고 똑같은 평가를 받네? 그럼 나도 안 해야지. 너도 안 할 거야? 나도 안 해야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반대로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렇죠. 내가 성장하면서 더 크게 성장하면 내가 돈을 더 번다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 인정을 해서 성장을 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인 건데 제가 아까도 제가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들을 뭐 옹호하는 멘트를 하는 이유는 저도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요. 그 사람들처럼 더 잘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능력을 키워나가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명확해야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편차나 아니면 도태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그런 능력까지는 발휘할 수 없는 게 지금 정부입니다. 예. 근데 자꾸 그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직업군인 하셔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이해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자,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난상 토론. 아주 중요한 얘기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여다본 것보다 훨씬 더 좀 유의미한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바쁘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